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보험주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융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방어주 하면 보험주 아니겠습니까? 워낙 기간도 길고 하니까요. 보험주가 요즘 관심을 모으는 게 IFRS 17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올해부터 보험 회계가 변동이 되는 가장 큰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국제 회계 기준으로 그동안의 보험회사들이 보험 부채를 원가로 평가로 해왔는데 이제는 시가로 평가를 하자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의 이 보험 부채가 도대체 무엇이냐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보험회사가 미래에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보험금을 그 보험 부채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원가로 평가해왔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보험 계약 가입 시점에 그 체결 시점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 보험금이 미래에 어느 정도 보험금으로 이제 지급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그것을 시가로 평가를 해서 그때 매번 이제 그 할인율이 변동될 때마다 그 금리 변동분을 앞으로는 보험 부채를 평가하는 데 적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할인율이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들고 만약에 이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반대로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예, 일단 뭐 발생주의보다는 하여튼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과거에 초창기에 했던 거하고는 좀 현재 괴리가 있는 거를 많이 좁힌다, 뭐 이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는 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실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회계적 이익의 변화 아닙니까?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회계적으로 분류가 달라지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이익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회계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업에 어떠한 실태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계약이 확 늘어난다던가 전혀 그럴 만한 이제 영업 환경적인 변화도 없고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이 IFRS 17의 본질은 그동안에는 현금주의로 인식했었던 이 모든 손익계산서 계정들을 앞으로는 발생주의로 전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그동안에 현금주의로 잡았다는 것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게 있어서는 보험료죠. 그런데 이 보험료는 굉장히 누적적인 성격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매달 들어오는 거죠. 네, 과거에 팔았었던 것부터 이제 매달 들어오는 건데 원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험금은 이 달달이 발생한 그 사고에 대해서 당장 단기에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매출하고 원가하고 미스매칭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 즉 판관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단기에 신계약이 유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신계약 그 보험료의 월납 신계약 보험료의 12배, 즉 미래 1년치 보험료를 선지급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타임라인으로 쭉 뿌려서 본다면은 사실상 이게 수익과 비용하고 미스매칭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을 발생주의로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뭐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보험사들도 앞으로는 매출을 보험 계약 가입 기간 동안에 균등 삼각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0년짜리 보험이면 10분의 1씩 나눠가지고 매년 반영이 된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자, IFRS 17이든 IFRS 17이든 이 도입으로 하여튼 보험사들의 보유 계약 가치가 부채 하위 계정인 SCM으로 확인된다고요. 이건 어떤 네. 얘기입니까? 이게 CSM이라고 하는 부채의 하위 CSM. 계정으로 예. 잡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는 거예요. 보험회사한테 있어서 보험 계약 중에는 물론 이제 들어오는 보험료랑 보험금 그리고 사업비가 동일하게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계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들은 이렇게 들어온 보험료를 미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운용을 잘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 영업 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끔 변수가 발생을 하죠. 생각보다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돼서 손실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보험금 청구가 적어서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미래에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앞으로는 CSM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CSM이 결국에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 계약 가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는 균등상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SM이 100이고 계약 가입 기간이 10년이다라고 하면은 매년 보험 이익은 10을 인식을 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CSM이 크면 클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지급여력 비율 이것만 봤는데 보험이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이 개념 네. 자체가 어려운 게 많아서. 자,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IFRS 17 도입으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셨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에 사실 이제 저희는 금융회사는 이제 PBR 가지고 이제 많이 밸류에이션을 하죠. 예. 북밸류 관점에서 이 자본의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지고 저희는 밸류에이션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보험업종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PEV라고 하는 보험회사의 내재 가치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금융업종하고는 조금 다르게 PER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얼만큼 이제 돈을 잘 버는지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예. 사실상 자본 효율성이 아니라 이 이익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분석한 바로는 이 PER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CSM이라고 하는 보유계약 가치가 이미 내재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 CSM이 균등삼각해서 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PER로 했었을 때에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보험회사의 이익이 꾸준하게 증액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정상화되지 못했었던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뭐 제도 측면뿐 아니라 요즘 손해율 개선에 대한 기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뭐 과잉진로 단속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워낙에 고질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많았었던 그런 계약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적극적으로 과당 청구를 많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관련해서 수술을 집행했었을 때에 단순히 수술뿐만 아니라 시력 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렌즈 삽입을 하는 경우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을 전부 다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좀 이제 그 제정이 많이 되었죠. 이것은 법적으로 좀 이게 해석이 좀 바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이제 정말 그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여전히 지금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나왔었던 이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손해율 개선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대략적으로 5%포인트 내외의 장기 위험 손해율 개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 고금리가 지속되면 사실 보험사들은 좀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특히 이제 뭐 올 초에는 6%짜리 6% 육박하는 고금리 보험까지 팔고 그랬는데요. 네. 이 부분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이렇게 높은 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이렇게 팔았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보험사들이 운용해서 벌어들이는 투자 수익률이 그래봤자 3에서 3.5%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역마진 나는 거죠. 네, 이게 역마진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보험사들이 그래서 매칭을 좀 잘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적극적으로 매칭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보험회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그 부담 금리를 다 세팅을 다시 초기화를 합니다. 미래에 예상이 되는 이익분과
손실분을 한 번에 네팅을 치게 되면서 이 부담금리가 3.1% 수준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났어요. 예.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 역마진은 사실상 이제 작년 연말까지 판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회계 제도를 도입할 때에 네팅 쳐서 사라지고 아. 회계적으로.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역마진에 대해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예.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 연구원님 끝으로 이 생보와 손보 최선 호주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생명보험 업종에서는 삼성생명 그리고 음. 하나생명을 업종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을 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는 생명보험 업종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손해보험 업종이 조금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론 금리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그때 대비해서 오히려 낮습니다. 지금 사실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의 가장 키 포인트 혹은 이제 펀더멘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금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 금리 변동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현재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IFRS 17이 적용되면서 증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생명보험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앞서 말씀드려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이게 실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 회계적인 증익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보험업종은 사실상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나눠봤었을 때 당연히 손해보험 업종의 펀더멘털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생하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상반기 생명, 하반기 손보. 예.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